윤희선은 부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할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빠듯한 형편이지만 장학금도 받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예진은 윤희서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입니다. 윤희서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윤희서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윤희서는 오예지가 권하는 모바일 베팅 게임을 하게 됩니다. 오예지는 윤희서 덕분에 돈을 땄다며 일정 금액을 건네고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할머니의 백내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돈을 잃어갔고 처음에 자본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자본금을 잃자 긴 약관을 가진 대출 서비스 팝업이 뜨고 오예지가 그 대출을 받았다는 말에 윤희서는 의심 없이 자신도 그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출은 무려 연이자 5,000%의 대출이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대출은 이율 제한이 없다는 것을 노려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막대한 빚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예진은 이미 이 대출을 통해 거대한 빚을 진 상태였고 빚 독촉을 피하고 싶다면 친구를 꼬셔서 이 도박을 하게 만들라는 제안을 받고 윤희서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윤희서 역시 같은 제안을 받지만 차마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크게 빚 독촉을 당하게 됩니다. 윤희서는 자신이 도박을 했다는 것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장학금이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윤희서와 오예지에게 한 달만 일본에서 일하고 오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윤희서와 오예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날 당일 오예지는 아버지에게 일본으로 떠난 것이 들키며 가지 못하고 윤희서만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도박은 하면 안 된다는 것, 약관은 반드시 잘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 다뤄집니다. 동시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불법이라는 것이 전달되며 불법이기에 사채업자들도 일본으로 떠나지 않은 오예지에게 더 이상 압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려집니다. 윤희서는 일본 야쿠자들에게 팔려갑니다. 야쿠자들은 윤희서와 오예지가 게임 내에서 대출을 받은 네코머니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빚을 진 사람들을 데려와 여권과 짐을 빼앗고 성매매와 성접대에 활용합니다. 야쿠자 두목 보스인 마츠다는 팔려온 여자들을 감금하고 물과 식사를 제한하며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음을 은근하게 주입합니다. 그 암담함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동원되는 삶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희서는 그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더 갈 수 없는 절벽을 마주하고 맙니다. 윤희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듯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살아남아 무지개 운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야쿠자들에게 발각되어 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이후 윤희서는 계속해서 마츠다의 의도대로 되지 않게 버텨나갑니다. 무지개 운수는 윤희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장성철이 일본으로 향해서 윤희서가 제보를 한 공중전화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윤희서의 학생증을 발견합니다. 윤희서의 신원을 확인한 무지개 운수는 곧바로 윤희서가 다니던 학교를 향해 정보를 수집하고 오해지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체는 일본에 있는 야쿠자 조직이며 그 외의 조직이 모두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어서 꼬리를 칠 경우 꼬리만 잘리고 본체에 접근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지개 운수는 윤희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체에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지개 운수는 본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안고은이 직접 미끼가 되기로 하고 앱을 통해 빚을 져서 자연스럽게 사채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고은을 본 사채업자들은 윤희서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서 일을 하고 오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안고은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무지개 운수 직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안고은은 윤희서가 밟았던 루트대로 짐과 여권을 빼앗겨 다른 곳으로 넘겨지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고은 개인의 대처 능력과 김도기의 개입으로 무지개 운수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짐과 여권을 빼앗긴 이들은 케이타의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며 조직의 분류에 따라 조직에서 이용당하거나 인신매매로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역 인근의 나이든 야쿠자들을 통해 케이타의 조직이 신흥 조직이며 최근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야쿠자들을 밀어내고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타의 조직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투 인원들도 용역, 알바로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사실을 통해 김도기는
케이타에게 전투력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단순 알바가 아니라 핵심 인물이 되어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의리와 낭만을 가진 새로운 인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케이타는 남을 믿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배신당하기 전 배신을 하는 인물로 그 배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의리가 있는 인물을 이상적인 야쿠자로 생각하며 그런 인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케이타는 그런 이상적인 인물을 부하로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의 이상을 이런 방식으로도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자신과 김도기의 전투 능력을 알면서도 싸움에 응했고 그 싸움이 비슷한 구도를 가지게 되자 만족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도기가 보여주는 전 보스에 대한 충성심에 더욱 흔들리게 되며 김도기의 계획에 그대로 휘말리게 됩니다. 케이타 조직의 마댕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인터폴에서도 케이타를 추적하는 중이었습니다. 인터폴 역시 꼬리를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케이타에게 직접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 역시 무지개 운수와 비슷했습니다. 케이타 조직이 뽑는 용역, 알바의 경찰이 선발될 수 있게 해서 본 근거지를 확인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김도기가 자신의 무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경찰을 쓰러뜨리면서 계획이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인터폴과 일본 경찰은 김도기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김도기는 그들은 피해자의 구조보다 케이타의 검거를 우선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협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케이타가 검거되어야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협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김도기는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경찰과 인터폴을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케이타와의 접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접점 속에서 케이타는 점점 김도기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완성하고 싶어하고 김도기라는 인물을 점점 더 욕심내게 됩니다. 김도기는 그러한 케이타의 욕망이 정점에 올라오기 전 알바를 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김도기는 케이타 조직이 진행하는 인신매매 현장에 가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는 케이타의 처벌보다 사람의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인신매매 현장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케이타는 자신의 계획이 망가졌음에 분노하고 배신자는 자신의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확신하며 새롭게 합류한 용병들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김도기는 그 상황에 케이타의 약점을 일부러 자극하고 본인의 강점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현장을 망가뜨린 것은 케이타에게 원한을 가진 밀련한 야쿠자들이 한 것이라는 거짓 상황을 만들고 장성철과 주임즈가 그 상황을 완성함으로써 김도기는 의심을 벗어납니다. 거기에 더해 장성철이 한 케이타를 향한 공격을 김도기가 막아줌으로써 김도기는 케이타의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케이타는 점점 더 김도기를 향한 욕망을 가지게 되고 부하가 아닌 의형제를 제안하게 됩니다. 김도기는 케이타의 마음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느끼며 케이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케이타의 동생이자 부하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김도기는 자신이 케이타의 조직에 들어가는 날 직전의 상황을 바탕으로 밀련한 야쿠자들이 케이타의 조직을 습격하게 만들고 그 현장을 경찰이 덮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김도기는 또 한 번 케이타를 구하면서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케이타는 피신을 위해 김도기를 은신처로 데려가고 김도기는 케이타가 챙겨둔 비밀 열쇠를 은밀하게 훔쳐 비밀 금고를 여는 데 성공합니다. 케이타는 자신이 당했음을 느끼고 김도기를 공격하지만 전투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고 총을 쏘지만 빗나가며 결국 인터폴에 체포됩니다. 무지개 운수는 유니서를 비롯한 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 모두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니서는 부산으로 돌아와 자신을 기다리던 오해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느와르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김도기를 통해 느와르 장르에서 많이 보여주던 조폭들의 의리, 충성을 잘 보여주며 케이타를 통해 그런 느와르 장르에 대한 로망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타 본인을 통해 그런 느와르가 허구이며 실제적인 조직은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범죄 집단이며 배신이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케이타나 조직원들이 가진 형편없는 전투 능력을 통해서도 느와르적 요소가 허구이며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됨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험난한 여정을 보여주며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친구라고 해도 본인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것, 사이버 범죄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악랄하다는 점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